안녕 친구들. 오늘은 정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에 관한 문제죠. 마이너스는 왜 플러스와 같을까요? 또는 마이너스 뒤에가 플러스일 때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랑 같을까요? 자, 왜? 자, 빼기. 뒤에 있는 수에, 빼는 수의 부호가 음수였을 때는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음수의 부호가 음수였으니까 반대 부호,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과 같다. 또, 빼기, 뺄셈 뒤에 빼는 수의 부호가 양수였을 때는 뺄셈을 덧셈으로 바꾼 뒤에 있는 양수의 부호의 반대인 음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했을 때의 결과와 같다. 이게 과연 왜 그럴까요? 선생님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할 건데 이따 뺄셈 편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비교적 쉬운 덧셈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덧셈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더하기와 빼기는 부호가 없이 자연수끼리의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더하고 빼면 됐었어요. 근데 중학교에 와서의 이 더하기와 빼기는 더하기와 빼기도 됐다가 가끔 부호도 됐다가 같은 모양인데 어떨 때는 더한다 뺀다, 어떨 때는 음수다 양수다, 용어가 좀 바뀌어서 불려요. 그래서 중학교에 와서의 이 덧셈 뺄셈은 부호와 개념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이 덧셈 뺄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직선의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것이고요. 또 덧셈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손해와 이익, 그리고 또 특히 뺄셈에서는 차이, 그리고 두 수의 거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덧셈에서는 유형이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뭐냐면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즉 양수 더하기 양수. 자, 그 다음에 음수 더하기 음수.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부호가 다른 정수끼리의 더하기. 자, 먼저 양수 더하기 양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하고 똑같지만 중학교에 와서 또 이 수직선의 방향, 손해냐 이익이냐 또 차이 이런 걸로 이해를 한 번 더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2라는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4 더하기 2랑 똑같죠? 그럼 답이 아마도 6이 나올 텐데 우리는 6 앞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을 시절에는 이 6이 플러스 6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거를 수직선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4라는 건 플러스 4는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4칸 떨어진 수 여기다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더하기. 여기서 이 더하기는 우리가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어떻다? 커진다. 그래서 더하기라는 것은 오른쪽 방향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더하기가 또 있죠. 근데 우린 더하기라고 하지 않고 양수라는 뜻에서 플러스 2라고 부르죠. 이 플러스도 사실은 오른쪽 방향인데요. 여기 일단 앞에가 방향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오른쪽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플러스 4에서 자, 커져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이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갑니다. 몇 칸을? 2칸을. 그런데 오른쪽 방향을 정해놓은 것과 같은 방향으로 연속해서 2칸을. 한 칸, 2칸. 그럼 여기 멈춰있는 수를 읽어보면 플러스 6이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수직선 방향으로 굳이 4 더하기를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4에서 오른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두 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덧셈에서 이해가 정말 쉬운 개념이 손해냐 이익이냐의 개념인데요. 이것은 플러스는 이익이죠. 이익이 4개, 이익이 2개. 이 이익이 계속해서 더해져 갑니다. 계속 커져가겠죠, 이익이. 그래서 4개고 2개니까 이익이 모두 몇 개? 6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음수 더하기 음수. 이거는 손해냐 이익이냐 딱 생각을 해보면 손해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손해가 커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손해가 4개, 손해가 2개, 그리고 손해가 더 늘어났네요. 이것은 손해가 총 6개. 이건 손해냐 이익이냐로 쉽게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6. 그렇다면 수직선의 방향으로 선생님이 다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가 0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4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설명한 그대로. 자, 커지는 방향, 더하라는 것은 커지는 방향, 즉 오른쪽 방향으로 어디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4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4에서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 뒤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이것은 이 커지는 방향 쪽으로 가지 말고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몇 칸? 2칸. 원래는 커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뒤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몇 칸? 2칸. 그러면 여기가 2칸. 멈춰있는 점을 읽으면 마이너스 6.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향에 대해서. 마이너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리들과 개념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도 설명을 드려보고 저렇게도 설명을 드려보고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를 되셨죠?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오른쪽 방향, 즉 커지려고 했는데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다시 2칸을 까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6. 자, 손해가 계속 늘어납니다. 어떻게든 이해가 되셨다고요. 그쵸? 자, 이번에는 부호가 다른 정수끼리의 더하기 해보겠습니다. 부호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이거입니다. 자, 손해냐 이익이냐로 바로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이익이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2개를 달래요. 혹은 손해가 2개가 발생을 했네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는 이익이 2개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수직선의 방향으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할게요. 플러스 4는 어딨냐면 수직선에서 여기에요. 플러스 4에서 자, 더하는 쪽 방향으로 즉 오른쪽 방향으로 몇 칸을 가야 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자, 플러스 4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2칸을 가세요. 자, 어디서 멈췄습니까? 2칸을 왼쪽으로 이동을 했으니 플러스 2. 자, 이해해 주셨습니까? 자, 이것은 플러스 2랑 답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수의 덧셈 편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수직선의 방향. 자, 다음에는 이제 정수의 뺄셈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 방향 그리고 차이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뺄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뺄셈에 대해서 여기 수업 초반에 얘기했던 이런 경우가 나와요. 드디어 이게 왜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일 경우는 부호를 반대인 마이너스로 바꾸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는 왜 또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일 경우 마이너스의 반대인 플러스, 요 결과랑 같은지에 대해서 드디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예제를 들어가면 예를 들면 여기서 선생님이 뺄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경우가 없었죠. 드디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그냥 부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당연히 답의 부호는 플러스. 손해가 없이, 즉 이 아이는 이익이에요. 그런데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경우는 당연히 손해예요. 손해에 대한 부호는, 즉 답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자, 작은 수냐 큰 수냐는 수직선에서 나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요 아주 중요한 개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느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느냐, 요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길 바래요. 자, 바로 예를 들겠습니다. 1번 경우에 예를 들면 앞에 수가 뭐든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이 아이는 이거랑 결과가 똑같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 결과는 우리가 앞서서 덧셈에서 했죠. 이익이 4, 손해가 2. 결국 나는 이익이 2개. 답이 아마 플러스 2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드디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답은 플러스로 나올 것이고, 두 수의 차이만큼, 자, 플러스 4와 플러스 2의 자, 차이라는 것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자, 얼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2칸. 그래서 답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플러스. 차이는 얼만큼? 2. 답이 플러스 2. 자, 이제 수직선에서 방향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4. 여기 있죠. 여기서 잘 보세요. 마이너스. 빼랍니다. 즉, 작아지랍니다. 얼마만큼? 작아지랍니다. 수직선에서 작아지려면 어느 쪽? 왼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얼만큼? 2칸. 한 칸, 2칸. 작아졌죠? 답이 뭐예요? 플러스 2.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플러스 4 빼기 플러스 2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므로 답은 플러스가 나오고요. 두 수의 차이가 답이죠. 자, 그런데 알고 있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규칙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바꿨더니 이 개념에 이익이 4개, 손해가 2개, 결국 이익이 2개. 똑같아요. 자, 이거 그대로를 수직선으로 개념을 하면 플러스 4에서 작아지는 점, 빼라니까 왼쪽으로 얼만큼? 2칸. 오케이?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랑 같다 그랬죠. 플러스 4에서 자, 더해가래요. 오른쪽으로 더해갈 건데, 그런데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더해가는 방향과 반대로 2칸을 가라.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반대로 2칸.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먼저 방향을 왼쪽으로 하고 2칸을 가는 것과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서 나중에 방향을 바꾸는 것과 결과가 어떻다? 같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 그쵸? 근데 그 왼쪽 방향을 먼저 정하고 2칸을 가는 것과 자, 나중에 방향을 왼쪽으로 가는 것과 결과가 어떻다? 같더라. 근데 선생님이 중요한 뺄셈의 개념에서 차이의 개념으로 해서 이해를 했을 때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플러스, 두 수의 차이만큼. 모든 세 가지의 경우가 답이 다 같았어요. 자, 이해가 되시길 바래요. 두 번째 경우 들어갈게요. 빼기 2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자, 어떤 경우냐면 일단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경우죠. 자, 얘가 작아요. 수직선에서 더 왼쪽에 있어요. 이 아이는 큰 수예요. 아마 이거의 결과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자, 결과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의 거리만큼. 자, 두 수가 얼마큼 떨어져 있죠? 2칸 떨어져 있죠? 답이 아마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하면 자,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자, 뒤에 있는 수의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더하기로 바꾸고 요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 배웠던 덧셈이랑 같은 개념이 돼요. 자, 손해가 4개, 이익이 2개. 결국 나는 손해가 2개. 자, 이제 수직선에서 방향의 개념으로 왜 이게 같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 2, 3, 4. 여기가 마이너스 4부터 저는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4에서 자, 왼쪽으로 작아지랍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두 칸을 가려고 했는데 다시 다른 방향을 바꾸래요. 왼쪽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왼쪽과 반대 방향. 자, 여기서 너무 헷갈려 하시죠? 왼쪽과 왼쪽이면 왼쪽에서 또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헷갈리니까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거하고 다를 게 없죠?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2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4에서 빼기 플러스 2라면 자, 마이너스 4에서 빼기. 자, 왼쪽 방향으로 두 칸이 작아지랍니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6이 답인데, 그런데 이거는 똑같이 왼쪽으로 가버리면 이 위에 있는 결과랑 같은 결과가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방향과 반대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어렵죠? 자, 마이너스 4에서 반대 방향으로, 즉 작아지는 왼쪽 방향으로 두 칸을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와 또 반대 방향. 이 아이는 마이너스 4에서 왼쪽, 즉 작아지는 방향, 그 방향 그대로 두 칸을 더. 자, 왼쪽 작아지는 방향으로 두 칸을 가지 말고 그거와 반대로 다시 두 칸.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 아주 어렵지만 천천히 몇 번을 되돌려보면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하니까 설명을 할게요. 자, 마이너스는 결국 방향을 다시 바꾸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에서 왼쪽으로 두 칸을 가지 말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두 칸.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한 귀퉁이에 적어줬던 큰 수에서 작은 수냐, 작은 수의 큰 수냐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2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기 때문에 결과는 마이너스. 그리고 두 수가 떨어져 있는 거리, 즉 차이. 두 수가 얼만큼 떨어져 있죠? 이만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이 경우는 결국, 자, 빼는 방향의 반대. 빼는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에 반대로 가라라는 말은 결국은 오른쪽으로 더해가라. 오른쪽으로 더해가라는 뜻과 같은 의미더라. 자,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자, 먼저 방향을 정하고 더하는 것과 나중에 방향을 왼쪽으로 가는 것과 결과가 같더라.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서 부호를 정하고 두 수의 차이를 하는 것과 같더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경우 부호는 플러스고 수직선에서 두 수의 거리만큼의 답과 이런 수직선에서 방향의 답이 같더라. 이해되셨어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풀게요. 빼기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더하기도 한번 해줘야죠. 자, 이런 경우, 자, 덧셈은 아주 쉬워요. 손해가 5개, 이익이 2개. 나는 결국 손해가 3개. 수직선에서 놓고 또 설명을 하면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인데, 자, 커지는 방향으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커지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두 칸. 그래서 나는 답이 마이너스 3. 됐죠? 그리고 음수 더하기 음수도 해볼게요. 자, 손해가 계속 커집니다. 손해가 계속 커집니다. 자, 마이너스 5에서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5에서 자 더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방향이 바뀌랍니다. 오른쪽과 반대 방향. 자, 이건 오른쪽 방향이죠.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몇 칸을 가라고요? 3칸. 그래서 마이너스 8.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방향을 나중에 바꾸나 먼저 방향을 왼쪽으로 정한 건가? 똑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5에서 방향을 왼쪽으로 계속 가던 방향 그대로, 방향을 왼쪽으로 그 방향 그대로 3칸. 이것도 답이 마이너스 8. 자, 이 아이를 뺄셈의 차이, 두 수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냐, 작은 수의 큰 수를 뺐냐의 개념으로 하면 마이너스 5가 작은 수, 이 아이는 큰 수, 결과값은 마이너스. 답은 두 수의 거리만큼. 자, 마이너스 5는 여기 있고 수직선상에서 플러스 3은 여기 있죠. 자, 마이너스 5는 0에서부터 왼쪽으로 5칸, 플러스 3은 오른쪽으로 3칸. 두 수의 거리는 8. 답은 마이너스 8. 너무 쉽게 이해되죠? 모든 개념이 지금 다 똑같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으로
음수 빼기 음수죠? 아니,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요 개념. 자, 이 개념을 선생님이 차이의 개념으로 먼저 하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수 빼기 큰 수니까 답이 아마 마이너스로 나올 거예요. 얼마만큼? 두 수가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이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수직선의 개념으로 다시 이해를 하면,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할게요. 자, 마이너스 5에서 자, 왼쪽 방향으로 작아지려고 하는데 그 방향의 반대로 다시 3칸. 하나, 둘, 3칸.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 번만 더, 여기가 플러스일 때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네요. 결과는 플러스로 나와야 됩니다. 그쵸? 결과는 플러스로 나오고 두 수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자, 수직선에서 플러스 5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자, 마이너스 3은 0에서부터 왼쪽으로 3칸. 플러스 5는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5칸. 다 해서 이 두 수의 거리는 8. 이것의 답은 플러스 8일 텐데요. 수직선의 방향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플러스 5는 여기 있어요. 방향을 왼쪽으로 가라고 할 건데 다시 그 왼쪽과 반대로 몇 칸을? 3칸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답이 플러스 8, 플러스 8.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반대로 가지 말고 다시 그 반대, 반대의 반대. 즉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뭐랑 똑같다? 플러스 5에서 오른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3칸. 그래서 마이너스는 결국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가라는 것과 같더라. 자, 마이너스 플러스는 결국 뭐랑 똑같더라? 먼저 방향을 바꾸든 나중에 바꾸든 결과는 어떻다? 같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천천히 이해를 해보시고 그리고 예제 문제들도 다 풀어보세요. 여러분 정수에 이 부호가 있는 뺄셈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제가 곧 수업을 해드릴 유리수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방향의 개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뒤에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셔야 혼동이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정수의 뺄셈, 덧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뿌듯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선생님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